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선택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스시야 스시인입니다. 우리 대장 지인이 몇 번을 예약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커플 동반으로 4명 디너 1부 타임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규 예약은 받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다른 지인을 모시고 가면 신규 손님은 스시인에 입당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10월에 방문했으니까 거의 4개월 만에 방문입니다. 이날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다 날라가서 대장이 폰으로 찍은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제가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니라 왜 100만원도 싸다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예약되는 스시야 중에 스시인보다 맛있는 곳이 진짜 드뭅니다. 비행기값 30만원, 숙박비 20만원, 식대 3, 40만원 하면 100만원 순삭인데 그냥 70만원 세이브 하시고 국내에서 최상의 스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압도적으로 인정하는 시라코 맛집이 딱 2군데 있는데 바로 일본에서는 스기타, 국내에서는 스시인입니다. 이날 온도감도 좋고 고소하면서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시라코랑 시큼하면서도 짭조름한 폰즈 소스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제가 먹자마자 셰프님한테 셰프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는데요 하니까 셰프님이 뻘쭘하게 저를 그냥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대장도 초반부터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다음 쯔마미로는 찐전복 무시아비입니다. 스시야에서 셰프의 수준은 찐전복에서 좌우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한 말이냐? 사실 바로 제가 한 말입니다. 전복의 온도감도 적당히 따뜻하고 요 소스에서 비리고 불쾌한 맛이 없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세 번째 쯔마미는 능성어입니다. 육안상으로 보면 스시야에서 나오는 사시미들이 다 비슷해 보여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시야를 가더라도 솔직히 요즘 사시미가 막 비린 곳은 없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 물내가 좀 심하고 맛이 연한 게 좀 단점인데 스시엔의 능성어는 탱글탱글하면서도 엄청 고급스러운 맛을 냅니다. 이날 츠마미로 나온 방어는 그냥 방어 사시미가 아니라 겉은 방어 사시미, 안은 내기도로처럼 방어 뼈에 붙은 살을 저기 보이시죠? 맛있게 갈아 넣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것보다 대장이 훨씬 더 섬세하게 잘 찍네요. 다음 츠마미는 카니가 나왔습니다. 늘 찍먹이냐 부먹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냥 처먹 이진욱 셰프님의 카니입니다. 한참 먹으면서 가시 같은 게 씹혀서 무슨 가시가 이렇게 맛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로에비를 튀긴 거였습니다. 칠리 소스처럼 달달하면서 시큼한 소스에 이진욱 셰프님답지 않게 시소고추로 데코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전에는 카니스가 따로 나와서 기호에 맞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권은 줄어들었지만 츠마미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기분입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조개는 잘 안 먹는데 이진욱 셰프님의 북방 조개는 쫄깃쫄깃하면서도 불맛이 입안을 가득 채워서 너무 맛있습니다. 북방 조개를 양념 없이 내면 물내가 좀 심한 것들이 있어서 저렇게 불량 강하게 구운 스타일이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대장이 은행 먹으면서 아니 은행이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미친 거 아니나?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스시인에서 나오는 모든 츠마미가 다 맛있습니다. 심지어 저 베타라스케도 맛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쯔마미 이 고등어가 압살해 버렸습니다. 딱 봐도 고등어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끼남에서 강호동이 하는 거 저도 진짜 따라오고 싶었는데 이 고등어는 압도적인 맛입니다. 스시인에서는 1도 비린맛 없이 바다를 품은 이 히카리모노를 가장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셰프님이 저 간장도 엄청 맛있게 내기 때문에 듬뿍 파를 찍어 드시면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시인의 뒷주방이 진짜 탄탄한 걸로 유명한데 그걸 이 고등어가 뛰어넘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기만 합니다. 제가 전혀 술을 못하는데 이날 샴페인은 돈페리뇽 공구 빈티지였습니다. 신기한 게 스페인에서 먹은 거랑 똑같은데 이전 거보다 훨씬 뒤끝 맛이 상큼하고 알코올 맛도 덜 나더라고요. 이게 보관의 차이인가? 아니면 제가 와인을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아무튼 신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갈치보다는 금태구이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저 두툼한 갈치 보이시죠? 노릇하게 잘 구워진 이진욱 셰프님 갈치를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할머니가 손으로 소금간 해주시던 그런 맛이 생각나더라고요. 저 갈치구이 한 덩어리면 진짜 공깃밥도 한 그릇 그냥 순삭입니다. 이진욱 셰프님이 원래 소금을 진짜 잘 쓰시기 때문에 따로 소금이나 간장 찍을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사투리 별로 안 쓰신다. 갈치라고 하는 거지. 오빤 칼치. 보자, 나 갈치 나왔다. 딱 칼치다 칼치. 원래 경상도 사람이 갈치랑 쌀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잘 되는 거 보니까 사투리 별로 안 심하지 않아요. 대장은 저보고 사투리가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니기리 타임인데 오늘은 얼마나 또 맛있는 니기리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첫 점은 기름기 풍부하고 탱글탱글한 도미뱃살이 나왔습니다. 슴슴한 샤리가 훌륭하고 수도 적당한데 첫 점은 샤리가 좀 질었습니다. 두 번째 네타는 아오리이까 흰 꼴뚜기입니다. 입에 쩍쩍 달라붙는 아오리이까의 식감이 참 재밌는 네타 중 하나입니다. 쫄깃쫄깃하면서도 짭조름한 이진욱 셰프님의 아오리이까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아오리이까는 평소보다 샤리를 좀 더 크게 먹어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네타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스기타에 가도 병적으로 플레이트를 굉장히 잘 닦아주시는 편인데 스신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 자주 플레이트를 닦아주시니까 다른 샤리나 네타로부터 방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스시엔의 이 줄무늬 전갱이는 숙성이 훌륭해서 질감 자체는 제가 딱 좋아하는 서걱서걱한 식감인데 이날 줄무늬 전갱이가 컨디션이 최상이 아니었는지 그냥 무난했습니다. 지난번 다른 스시야에서는 엄청 물컹물컹했는데 이날 스시엔의 시마지는 그냥 무난하네요. 이전부터 셰프님한테 혼날까봐 늘 말씀 못 드렸는데 셰프님 슈퍼마리오 닮으셨어요. 스시엔의 참치가 야마유키로 참치로 바뀐 후에 처음 방문이었는데 이전의 업체는 셰프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넘어갔는데 바가지도 엄청 심하고 결국 더 중요한 건 좋은 물건도 안 줘서 그냥 큰맘 먹고 일본에서 가장 큰 마구로 업체인 야마유키로 갈아타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야마유키에서 참치를 공급받는 일본 스시야는 대표적으로 스시 사이토, 스시 아라이 등이 있습니다. 늘 스시인의 참치가 1% 아쉬웠는데 참치까지 더 좋아진 스시는 이제 진짜 완전체네요. 옆에 같이 간 지인이 이진욱 셰프님한테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시는 네타를 먼저 먹어야 돼요? 아니면 샤리를 먼저 먹어야 돼요? 저도 TV에서 똑같은 질문을 누가 신동엽 씨한테 하더라고요. 신동엽 씨는 그냥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샤리랑 네타 중간에 혀를 넣어서 먹으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스시는 손으로 먹어야 되나? 아니면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나? 라는 질문이라든지 방금처럼 샤리를 먼저 먹어야 되나? 아니면 네타를 먼저 먹어야 되나? 이런 호기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냥 스시는 기호에 맞게 원하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딱히 특별히 먹는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고급 스시에서 간장을 찍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오마카세 코스잖아요. 셰프님한테 다 맡기면 되기 때문에 간장 역시 셰프님이 주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스시야에서 왜 중간에 소고기가 나오는 거죠? 메네기를 한번 감싼 기름기 넘치는 꽃등심이 나왔습니다. 마블링이 엄청나서 저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다음 니기리는 시로에비 흰 도떼기 새우입니다. 아까 카니츠마미 나올 때 잠시 만났던 친구인데 잘게 쪼사서 진짜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립니다. 이제 반 이상 온 것 같은데 집에 가기 너무 싫습니다. 아마 스시야에서 나오는 네타 중에 가장 부드러운 네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새우랑 이 시로에비가 새우 중에서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까 초반에는 샤리가 좀 질었는데 셰프님이 한 타임에 샤리를 2번 치시거든요.
근데 이제 샤리 질감이 돌아왔습니다. 이진욱 셰프님이 매주 일본 가서 네타를 가지고 오시는데 현실적으로 이진욱 셰프님이 가져도 가장 좋은 참치는 가져올 수 없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전보다 산미도 많이 좋아졌고 눈에 띄게 참치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오늘 나온 니기리 중에 제일 이쁘죠? 오도로에 가까운 추토로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지방이 풍부했습니다. 저는 악감이 참치 중뱃살, 대뱃살 중에서 기름기 적당한 추토로가 딱 좋더라고요. 너무 느끼하지 않고 지방이 딱 적당히 잡혀 있어서 참치의 부위 중에 가장 매력적이고 맛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대장이 이 옥동구이 먹자마자 오빠 이거 튀긴 거야 삶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딱 봐도 외관은 튀긴 건데 속은 너무 부드러워서 대장도 먹으면서도 믿기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제가 이진욱 셰프님한테 늘 그랬거든요. 셰프님은 덴뿌라 가게 오픈해도 진짜 대박 날 거라고. 그래서 드디어 4월달에 셰프님의 덴뿌라 매장이 오픈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아직 국내에 제대로 된 덴뿌라야가 없는데 듣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리즈 시절 갱신하는 대존맛 고하다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그때 못 온 게 너무 한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푹신푹신하면서도 즙이 팡팡 터지는 스타일의 고하다가 아니었지만 역시나 국내에서 먹은 고하다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심해를 빡시게 하셨는지 끝맛은 시큼하면서 약간 비릿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도 멸치맛 나는 비릿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참치와 더불어 돈대로 가는 성게알 우니가 나왔습니다. 스시인 정도 되면 절대 우니는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쓴맛 전혀 없고 달달함이 입안을 가득 채워줍니다. 스시 사이토의 시그니처는 바로 이 전갱이 아지인데 이진욱 셰프님의 아지도 사이토상의 아지에 견주어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확실히 후반부에 나오는 샤리가 좀 더 간이 세져서 이 기름기 풍부한 히카리모노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 상콤한 야쿠미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진욱 셰프님의 니기리도 사이즈가 작은 편이 아니라 이 정도 먹으니까 엄청 배가 부르네요. 이제 이 끝을 알리는 스이모노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완벽했던 이진욱 셰프님의 오마카세 코스도 슬슬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없이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술 드시는 분들은 이 스이모노 드시면 진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달달하고 푹신한 아나고가 나왔는데 저기 샤리랑 네타 닿는 부분 보이시죠? 저 은색 부분. 저 부분이 이날은 유난히 쫀득하고 더 맛있더라고요. 아나고도 업장에 따라서 스타일이 많이 다르긴 한데 바짝 구운 스타일의 아나고보다 저는 이렇게 부드러운 스타일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앵콜 달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처음 오는 지인이 아까 초반에 이게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셰프님이 저희 또 면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단돈 27만원으로 일본에 가지 않고 최고의 스시를 즐길 수 있는 스시는 너무 고마운 곳입니다. 가격은 지난번에 예약금 10만원을 제외한 2명 44만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